오늘은 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경기방송 청취자들에게 인사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경기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위원 강득구입니다. 날이 굳습니다. 건강 챙기시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한창 바쁘실 때죠. 예.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상황실까지 설치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기도의 민주당은 11월 5일부터 25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목표를 정책감사 그리고 민생감사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실을 통해서 상임위별로 현안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민주당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도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도민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구태의연한 소모적인 정쟁을 지향하겠습니다. 그래서 1200만 경기도민의 민생을 위한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분야는 어떤 분야인가요? 우선 경기도의 재정위기 원인을 제대로 한번 좀 규명해보고 대안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재정난의 위기가 어디서 왔는지 또 어떻게 하면 재정을 바로 세울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근본적인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우리 그 교육행정 전반을 제대로 한번 짚어보면서 우리 공교육의 질이 우리 그 학생들 입장에서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또 내년도 새해 예산안을 다뤄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위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 새해 예산안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의 일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심의를 앞두고 민주당의 원칙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저는 일전이라는 표현보다는 어쨌거나 큰 틀에서 경기도 재정이 위기다, 어렵다. 그렇지만 우리 민생이라는 틀 속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나름대로 고민하면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인 대원칙이 민생이라는 측면에서 이번 예산안을 심의하고 바라볼 나름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라는 큰 측면에서 우리 정책적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우리 경기도 노조에서도 얘기했지만 소위 말하는 행사성 이런 낭비성 예산들을 철저히 찾아내서 제대로 좀 바로 잡아서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와 관련된 예산을 늘려서 말씀드린 대로 민생 쪽에 집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 경기도 재정 위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분명히 얘기가 나오고 있을 거고요. 또 내년 새해 예산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지나칠 수는 없는 그런 문제일 텐데요. 이 책임론을 놓고 김문수 지사와 민주당 간의 공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경기도 재정위기 책임 어디에 있는 걸까요? 경기도의 재정위기가 매우 심각합니다. 예. 경기도가 IMF 이후에 사상 최악의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데 올해 재정 결합만 해도 1조 5천억이 넘습니다. 예. 네. 경기도는 재정위기 원인을 부동산 침체 그리고 복지 재정의 증가 이런 외부적인 요인만을 탓하고 있었죠. 예, 탓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복지 예산을 얘기하지만 전체 경기도 예산의 30%가 복지 예산이라고 경기도가 얘기를 하는데 국비 지원을 제한 순수 경기도 예산은 5.5%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행부의 세수 예측 실패 그리고 방만한 예산 운영 이런 것에 초래된 것이 오늘의 사상 최악의 재정위기를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도의회도 그 큰 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일말의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김문수 지사가 도정에 7년 동안 책임을 진 결과라고 봐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런데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누구의 책임이냐 이 부분보다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이게 더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서 해법을 좀 제시해 보신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저는 하신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이 결과를 두고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떠나서 우리 그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의회 그리고 예를 들면 경기도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서 경기도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얼마 전 경기도청 노조에서 공무원들 대상으로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 축소 또는 폐지를 해야 할 사업으로 김문수 지사가 대표적으로 치적으로 얘기하는 뭐 국제 보트쇼라든지 세계 요트 대회 이런 것들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공무원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예. 우리가 도의회에서 4년 동안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전 그런 전시성 사업에 대한 가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기금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또 뭐 기금에 대한 뭐 구조조정 포함해서 모든 걸 열어놓고 우리 그 도와 도의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서 해법에 대한 대안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전시성 행사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다 필요가 없는 거는 아닐 것 같은데요. 구조조정을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걸까요? 그렇죠. 전시성 예산이라고 해도 또 나름대로 뭐 그 집행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죠. 예.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 중에서 예를 들면 국회 보트쇼를 예를 들면 경연제로 한다든지 이렇게 또 방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관점에서 우리들도 바라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제대로 하는 부분은 밀어주고 또 대안을 제대로 내놓으면 또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방안을 찾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대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준비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의원님의 끝인사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만나는 모든 분들께서 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예, 갈수록 점점 살기가 힘들어진다고 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도의원으로서 민생을 챙겨야 하는 정치인의 입장에서 한편으로 참 죄송스러운 마음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부터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1200만 경기도민의 민생을 제대로 살펴서 도민에게 웃음을 되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셨습니다.